자, 이어서 좀 전에 예고드린 대로 한경환 법무부 장관 내정자 사퇴 관련해서 이 사퇴시킨 문건이 결국은 42년 전 판결문인데 유출 경위에 대한 논란이 있죠. 어제 자유한국당 중광덕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논란에 대해서 해명을 했는데 소개하기 전에 기침을 하시면 어떡합니까, 이정일 판사님. 아이고, 죄송. 이 판결문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던 이정일 전 부장판사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유, 이거 전화 연결돼 있는지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인사를 기침으로 하신. 자, 주광덕 의원이 판사님을 직접 기자회견에서 언급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인터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선, 언급을 하게 된 이유가 바로 가정법원의 판결문은 비공개가 원칙이라서 이 공개는 가사소송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사님 주장하셨죠. 이걸 좀 더 설명해 주십시오. 어떤 위반인지. 가사소송법 10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정법원에서 처리 중이거나 처리한 사건에 관해서는 성명, 연령, 직업 및 용모 등을 볼 때 본인이 누구인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정도의 사실이나 사진을 신문, 잡지 그 밖의 출판물에 게재하거나 방송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정도로도 안 된다는 거니까 대놓고 하는 건 더 안 되는 거죠. 예. 기본적으로. 예. 그다음에 그 다음 조항이 10조의 2에 보면 이 판결문과 같은 재판서를 발급을 받으려면 재판 당사자이거나 또는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그 이해관계를 소명한 때 그때 법원 서기관이나 뭐 이런 법원 직원에게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예, 두 가지 점인데 하나는 이런 신청 절차를 거쳤느냐. 그러니까 신청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이 재판서를 발급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뭐 용모나 뭐 이런 거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정도로도 보도하면 안 되는데 아예 판결문 전면에 뭐 인적 사항이 다 나왔죠. 생년월일, 그렇죠. 본적, 네. 주소 이게 다 나와 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보도를 한 데도 책임이 있다는 거죠. 근데 주 의원이 얘기를 한 부분은 이 지금 10조의 2, 그러니까 본인은 이제 판결문을 입수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 절차를 거쳤느냐가 문제가 되는 건데.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라는 거는 정치인은 해당이 안 되는 겁니까? 그렇죠. 보통 이런 경우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재판을 거쳐서 이혼을 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새로 결혼하려고 하는데 그 결혼 상대방이 보니까 왜 이혼을 했느냐 하니까 그때 뭐 상대방한테서 뭐 얻어맞았다, 폭행을 당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좀 미심쩍다. 그래서 가정법원에 가서 내가 결혼할 사람인데 이 재판서를 좀 보고 싶다 하면은 떼볼 수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뭐 바람 폈다. 이렇게 이렇게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 이해관계가 있는 거죠. 제3자는 보통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을 지칭하는 게 제3자인데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뭔가 했더니 그렇게 예를 드시니까 정확하게 이해가 되네요. 예. 네, 그러니까 지금 정치인이나 뭐 이런 경우에는 이해관계가 없는 거죠. 아무 이해관계가 없죠, 사적으로. 예.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문제는 지금 주 의원 쪽에서 얘기하고 있는 건 그거예요. 인사청문회법을 드는 것 같아요. 뭐 적법한 절차를 따라서 이제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적법할 때 이 적법이 어떤 법인지를 명시적으로 얘기를 안 하셔가지고 뭐 이건 추측인데 아마 인사청문회법이 아닌가 싶은데 인사청문회법엔 이렇게 돼 있어요. 12조를 보면 1항에 위원회, 이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얘기하죠. 이 위원회는 그 의결, 그러니까 위원회에서 의결을 하는 경우 내지는 제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 그러니까 위원회는 아니더라도 국회 제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 인사청문과 직접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국가기관이나 뭐 지방자치단체 기타 기관에 대해서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럼 이 절차는 거쳤어야죠. 위원회에서 의결을 했느냐. 그다음에 내지는 국회 제적의원 3분의 1이 요구를 했느냐. 국회 제적 3분의 1은 요구한 적이 없는 걸로 아니까. 예. 예, 위원회 차원에서. 위원회 의결이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정확하진 않은데 근데 이 인사청문위원회가 지금 법사위에 설치가 됐잖아요. 예. 거기서 활동을 했는지는 뭐 보도가 나온 게 없어요. 그런데 이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만약에 위원회에서 의결을 했다. 그렇게 해서 판결문을 받았다 치면요. 예. 위원회에서 이런 판결문을 요구를 해서 받았는데 이런 사실이 나와 있더라라고 위원회에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주 의원이 기자회견을 했어요. 단독으로. 개인적으로 했죠. 예. 예. 그러면 이거는 위원회에서 한 게 아니라 개인적으로 얻었다는 얘기인 것 같거든요.
위원회 의결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예. 예. 이건 뭐 저희가 따로 또 한번 인터뷰를 해보겠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말씀하신 걸 정리하면 그러니까 보도와 관련한 것은 언론사의 이제 책임을 물을 일인 것 같고, 그죠? 그렇죠. 이건 주의원하고 관계가 없죠. 네. 그리고 네. 이것이 주의원이 그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인가 하는 문제가 하나 있는 거고요. 아니다라는 말씀이신 네. 거고요. 예. 예.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여야 하는데 그리고 또 절차적으로 이게 위원회 의결을 거쳤느냐 하는 청문회법, 인사청문회법을 제대로 지켰느냐 하는 문제제기가 있을 수 있고요. 그죠? 그렇죠. 예, 이렇게 정리하면 맞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러면은 그 두 가지 다 안 한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일단은 언론사, TV조선이죠. TV조선에서 이 인사 개인의 신상이 다 드러났죠. 왜냐하면 자료를 네, 흔들었기 그렇죠. 때문에. 예. 네. 보도를 한 것은 기본적으로 법을 위반한 것은 맞군요. 그렇죠. 그거는 10조 위반이죠. 그리고 이 경우에는 72조에 보면 가사소송법에 이 보도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형사처벌 조항도 있어요. 알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좀 전에 예고드린 대로 한경환 법무부 장관 내정자 사퇴 관련해서 이 사퇴시킨 문건이 결국은 42년 전 판결문인데 유출 경위에 대한 논란이 있죠. 어제 자유한국당 중앙덕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논란에 대해서 해명을 했는데 소개하기 전에 기침을 하시면 어떡합니까, 이정일 판사님. 아이고, 죄송. 이 판결문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던 이정일 전 부장판사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유, 이거 전화 연결돼 있는지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인사를 기침으로 하신. 자, 중앙덕 의원이 판사님을 직접 기자회견에서 언급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인터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선, 언급을 하게 된 이유가 바로 가정법원의 판결문은 비공개가 원칙이라서 이 공개는 가사소송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사님 주장하셨죠. 이걸 좀 더 설명해 주십시오. 어떤 위반인지. 가사소송법 10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정법원에서 처리 중이거나 처리한 사건에 관해서는 성명, 연령, 직업 및 용모 등을 볼 때 본인이 누구인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정도의 사실이나 사진을 신문, 잡지 그 밖의 출판물에 게재하거나 방송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정도로도 안 된다는 거니까 대놓고 하는 건 더 안 되는 거죠. 예. 기본적으로. 예. 그다음에 그 다음 조항이 10조의 2에 보면 이 판결문과 같은 재판서를 발급을 받으려면 재판 당사자이거나 또는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그 이해관계를 소명한 때 그때 법원 서기관이나 뭐 이런 법원 직원에게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예, 두 가지 점인데 하나는 이런 신청 절차를 거쳤느냐. 그러니까 신청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이 재판서를 발급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뭐 용모나 뭐 이런 거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정도로도 보도하면 안 되는데 아예 판결문 전면에 뭐 인적 사항이 다 나왔죠. 생년월일, 그렇죠. 본적, 네. 주소 이게 다 나와 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보도를 한 데도 책임이 있다는 거죠. 근데 주 의원이 얘기를 한 부분은 이 지금 10조의 2, 그러니까 본인은 이제 판결문 입수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 절차를 거쳤느냐가 문제가 되는 건데.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라는 거는 정치인은 해당이 안 되는 겁니까? 그렇죠. 보통 이런 경우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재판을 거쳐서 이혼을 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새로 결혼하려고 하는데 그 결혼 상대방이 보니까 왜 이혼을 했느냐 하니까 그때 뭐 상대방한테서 뭐 얻어맞았다, 폭행을 당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좀 미심쩍다. 그래서 가정법원에 가서 내가 결혼할 사람인데 이 재판서를 좀 보고 싶다 하면은 떼볼 수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뭐 예를 바람 폈다 이렇게 이렇게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 이해관계가 있는 거죠. 제3자는 보통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을 지칭하는 게 제3자인데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뭔가 했더니 그렇게 예를 드시니까 정확하게 이해가 되네요. 예. 네, 그러니까 지금 정치인이나 뭐 이런 경우에는 이해관계가 없는 거죠. 아무 이해관계가 없죠, 사적으로. 예.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문제는 지금 주 의원 쪽에서 얘기하고 있는 건 그거예요. 인사청문회법을 드는 것 같아요. 뭐 적법한 절차를 따라서 이제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적법할 때 이 적법이 어떤 법인지를 명시적으로 얘기를 안 하셔가지고 뭐 이건 추측인데 아마 인사청문회법이 아닌가 싶은데 인사청문회법엔 이렇게 돼 있어요. 12조를 보면 1항에
위원회, 이제 인사청문 특별위원회를 얘기하죠. 이 네. 위원회는 그 의견. 그러면 이거는 위원회에서 한 게 아니라 개인적으로 얻었다는 얘기인 것 같거든요. 위원회 의결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예. 예. 이건 뭐 저희가 따로 또 한번 인터뷰를 해보겠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말씀하신 걸 정리하면 그러니까 보도와 관련한 것은 언론사의 이제 책임을 물을 일인 것 같고, 그죠? 그렇죠. 이건 주위원하고 관계가 없죠. 네. 그리고 네. 이것이 주의원이 그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인가 하는 문제가 하나 있는 거고요. 아니다라는 말씀이신 네. 거고요. 예. 예.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여야 하는데 그리고 또 절차적으로 이게 위원회 의결을 거쳤느냐 하는 청문회법, 인사청문회법을 제대로 지켰느냐 하는 문제제기가 있을 수 있고요. 그죠? 그렇죠. 예, 이렇게 정리하면 맞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러면은 그 두 가지 다 안 한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일단은 언론사, TV조선이죠. TV조선에서 이 인사 개인의 신상이 다 드러났죠. 왜냐하면 자료를 네, 흔들었기 그렇죠. 때문에. 예. 네. 보도를 한 것은 기본적으로 법을 위반한 것은 맞군요. 그렇죠. 그거는 10조 위반이죠. 그리고 이 경우에는 72조에 보면 가사소송법에 이 보도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형사처벌 조항도 있어요. 알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좀 전에 예고드린 대로 한경환 법무부 장관 내정자 사퇴 관련해서 이 사퇴시킨 문건이 결국은 42년 전 판결문인데 유출 경위에 대한 논란이 있죠. 어제 자유한국당 중앙덕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논란에 대해서 해명을 했는데 소개하기 전에 기침을 하시면 어떡합니까, 이정일 판사님. 아이고, 죄송. 이 판결문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던 이정일 전 부장판사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유, 이거 전화 연결돼 있는지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인사를 기침으로 하신. 자, 중앙덕 의원이 판사님을 직접 기자회견에서 언급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인터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선, 언급을 하게 된 이유가 바로 가정법원의 판결문은 비공개가 원칙이라서 이 공개는 가사소송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사님 주장하셨죠. 이걸 좀 더 설명해 주십시오. 어떤 위반인지. 가사소송법 10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정법원에서 처리 중이거나 처리한 사건에 관해서는 성명, 연령, 직업 및 용모 등을 볼 때 본인이 누구인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정도의 사실이나 사진을 신문, 잡지, 그 밖의 출판물에 게재하거나 방송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정도로도 안 된다는 거니까 대놓고 하는 건 더 안 되는 거죠. 예. 기본적으로. 예. 그다음에 그 다음 조항인 10조의 2에 보면 이 판결문과 같은 재판서를 발급을 받으려면 재판 당사자이거나 또는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그 이해관계를 소명한 때 그때 법원 서기관이나 뭐 이런 법원 직원에게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예를 드시니까 정확하게 이해가 되네요. 예. 네, 그러니까 지금 정치인이나 뭐 이런 경우에는 이해관계가 없는 거죠. 아무 이해관계가 없죠, 사적으로. 예.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문제는 지금 주의원 쪽에서 얘기하고 있는 건 그거예요. 인사청문회법을 드는 것 같아요. 뭐 적법한 절차를 따라서 네. 이제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적법할 때 이 적법이 어떤 법인지를 명시적으로 얘기를 안 하셔가지고 뭐 이건 추측인데 아마 인사청문회법이 아닌가 싶은데 인사청문회법엔 이렇게 돼 있어요. 12조를 보면 1항에 위원회, 이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얘기하죠. 이 위원회는 그 의결, 그러니까 위원회에서 의결을 하는 경우 내지는 제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 그러니까 위원회는 아니더라도 국회 제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 인사청문과 직접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국가기관이나 뭐 지방자치단체 기타 기관에 대해서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럼 이 절차는 거쳤어요. 위원회에서 의결을 했느냐. 그다음에 내지는 국회 제적의원 3분의 1이 요구를 했느냐. 국회 제적 3분의 1은 요구한 적이 없는 걸로 아니까. 예. 예, 위원회 차원에서. 위원회 의결이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정확하진 않은데 근데 이 인사청문위원회가 지금 법사위에 설치가 됐잖아요. 예. 거기서 활동을 했는지는 뭐 보도가 나온 게 없어요. 그런데 이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만약에 위원회에서 의결을 했다. 그렇게 해서 판결문을 받았다 치면요. 예. 위원회에서 이런 판결문을 요구를 해서 받았는데 이런 사실이 나와 있더라라고 위원회에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주의원이 기자회견을 했어요. 단독으로. 개인적으로 했죠. 예. 예, 이 판결문과 같은 재판서를 발급을 받으려면
재판 당사자이거나 또는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그 이해관계를 소명한 때 그때 법원 서기관이나 뭐 이런 법원 직원에게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두 가지 점인데 하나는 이런 신청 절차를 거쳤느냐. 그러니까 신청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이 재판소를 발부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뭐 용모나 뭐 이런 거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정도로도 보도하면 안 되는데 아예 판결문 전면에 뭐 인적 사항이 다 나왔죠. 생년월일, 그렇죠. 본적, 네. 주소 이게 다 나와 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보도를 한 데도 책임이 있다는 거죠. 근데 주 의원이 얘기를 한 부분은 이 지금 10조의 2, 그러니까 본인은 이제 판결문 입수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 절차를 거쳤느냐가 문제가 되는 건데.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라는 거는 정치인은 해당이 안 되는 겁니까? 그렇죠. 보통 이런 경우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재판을 거쳐서 이혼을 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새로 결혼하려고 하는데 그 결혼 상대방이 보니까 왜 이혼을 했느냐 하니까 그때 뭐 상대방한테서 뭐 얻어맞았다, 폭행을 당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좀 미심쩍다. 그래서 가정법원에 가서 내가 결혼할 사람인데 이 재판서를 좀 보고 싶다 하면은 떼볼 수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뭐 바람 폈다. 이렇게 이렇게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 이해관계가 있는 거죠. 제3자는 보통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을 지칭하는 게 제3자인데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뭔가 했더니 자, 이어서 좀 전에 예고드린 대로, 한경환 법무부 장관 내정자 사퇴 관련해서, 이 사퇴시킨 문건이 결국은 42년 전 판결문인데 유출 경위에 대한 논란이 있죠. 어제 자유한국당 중광덕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논란에 대해서 해명을 했는데 소개하기 전에 기침을 하시면 어떡합니까? 이정일 판사님. 아이고, 죄송. 이 판결문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던 이정일 전 부장판사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거 전화 연결돼 있는지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인사를 기침으로 하신. 자, 주광덕 의원이 판사님을 직접 기자회견에서 언급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인터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선, 언급을 하게 된 이유가 바로 가정법원의 판결문은 비공개가 원칙이라서 이 공개는 가사소송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사님 주장하셨죠. 이걸 좀 더 설명해 주십시오. 어떤 위반인지. 가사소송법 10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정법원에서 처리 중이거나 처리한 사건에 관해서는 성명, 연령, 직업 및 용모 등을 볼 때 본인이 누구인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정도의 사실이나 사진을 신문, 잡지, 그 밖의 출판물에 게재하거나 방송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정도로도 안 된다는 거니까 대놓고 하는 건 더 안 되는 거죠. 예.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그 다음 조항인 10조의 2에 보면